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만원대에 알차게 나오는 오마카세 업장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 및 오마카세 업장 수 증가로 인해 좋은 가격에 양질의 물건을 사는 게 어려워져 요즘 제대로 된 오마카세를 3만원대에 즐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회사 밑집 지역에 위치한 오마카세 업장에 있는데 주류 주문이 필수라는 조건도 없이 3만원대에 알차게 내어준다고 합니다. 보통 식대를 낮게 하면 주류 주문 필수인 곳이 많은데 말이죠. 보니까 기성품의 비중도 높지 않고 무엇보다 초밥이 아주 실하게 나와서 가볍게 괜찮은 오마카세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들어 보기 드문 가성비 오마카세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스시 문정입니다. 스시 문정은 1인 오마카세 업장으로 문정 법조타운 내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100% 예약제이며 점심과 저녁 각각 1부씩만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1부씩만 하는 이유는 인건비 때문으로 2부씩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가격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따라서 점심과 저녁은 다음과 같은 시간에 1부만 진행된다는 걸 참고 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날 저는 점심타임에 방문했고요. 점심의 가격은 35,000원, 저녁은 65,000원입니다. 저녁에 회화초밥이 몇 개 더 추가되고 금태와 같은 고급 어중이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디너도 궁금하지만 일단 가성비 좋은 런치 오마카세가 어떤지 먹어보고 후기 전하겠습니다. 우선 좌석은 다음과 같이 니은자 바 테이블로 되어 있었고요. 좌석 간의 거리는 무난한 편이었지만 내부 공간이 꽤 여유 있어 답답한 느낌이 들진 않았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한 저는 자리에 앉아 기본으로 나온 절임 채소를 먹으며 다른 손님들을 기다렸고 손님이 다 도착하자마자 시작한다고 안내요. 첫 번째 음식이 바로 제공되었어요. 첫 번째로 나온 건 일본식 계란찜으로 은행, 어묵, 버섯, 동충하초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계란찜의 질감은 푸딩처럼 부드러웠고 트러플 오일이 들어가 있어 그 특유의 향이 따뜻한 계란찜을 기분 좋게 감싸주었고요. 그리고 간은 개인적으로 딱 적당하다고 느껴 푸짐한 고명을 즐길 수 있는 맛 좋고 넉넉한 양의 계란찜이었습니다. 참고로 이곳의 동충하초는 향이 있거나 하지 않고 그저 아삭한 식감이 돋보이는 버섯이라 고명으로서 매력적이라 느꼈네요. 그 다음으로는 찐전복이 나왔는데 함께 나온 전복 내장 소스에 전복을 찍어 먹고 남은 소스에는 함께 나온 밥을 비벼 맛보았습니다. 우선 전복은 부드러움 40%, 쫄깃함 60% 정도였으며 적당한 온기를 품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복 내장 소스는 전복 특유의 내음과 유지방의 뉘앙스가 단맛, 적당한 간과 함께 느껴져서 처음 접하시는 분도 편하게 먹을 맛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복을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밥과 비벼 먹기엔 소스가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들었는데 막상 비벼보니 초양념된 밥의 산미를 필두로 전복 내장의 맛과 향이 가볍게 따라와 결과적으로 소스 양은 적당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덮밥을 준비해 주시는 것 같았는데요. 그렇게 준비되어 나온 건 미니 카이센동입니다. 다진 참치살과 다진 민물장어, 캐나다산 성게를 초밥밥 위에 얹어 제공해 주셨습니다. 보통 낮은 가격대의 메뉴에 성게가 포함되면 단가 문제로 냉동 저가 성게를 취급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냉동 저가 성게를 사용하게 되면 소스를 만들 때만 사용하고 이렇게 원물을 내어줄 땐 맛이 괜찮은 중급 이상의 성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맛은 다진 참치의 담백함과 기분 좋은 산미가 무스처럼 부드러운 질감과 함께 입에서 녹아내렸고 그 사이사이에 녹진한 성게의 단맛과 민물장어의 젤라틴 같은 탄력 있는 식감과 데리야끼 소스 맛 그리고 기름짐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여기에 감태도 함께 주셨어도 좋았을 것 같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장국이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초밥이 시작됩니다. 첫 점은 다시마에 절인 참돔 초밥으로 숙성 정도는 부드럽고 쫄깃함이 살짝 남아있는 정도였으며 초밥밥은 찰기가 강하지 않고 쌀에 익힌 정도는 식감이 약간 있는 정도에 초양념된 밥은 다소 건조한 편이었습니다. 맛은 참돔 특유의 단맛이 감칠맛 좋게 담백함에 묻어있었고 블루 껍질 부분은 살짝 익혀 고소함이 약간 있었어요. 그리고 초밥 자체의 맛은 초맛이 가장 도드라졌으며 그 다음은 간이 느껴졌고 단맛은 초맛과 간을 받쳐주는 정도로 있어 단맛이 튀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초맛과 간이 거의 비등하다고 느꼈는데 이는 생선의 감칠맛을 부각시키기 좋은 맛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빵어 초밥이 나왔는데 여기엔 유즈코슈라고 하는 유자고추 페이스트가 얹어져 나와 기름지고 부드러운 제빵어의 맛을 정돈해주며 알싸함이 싹 맴돌아 제빵어의 매력을 살리며 단맛도 커버하고 향과 추가적인 맛까지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참다랑어 속살 초밥이 나왔는데요. 두툼한 참다랑어 속살은 과일 푸딩과 닮은 탱글함이 약간의 찰기와 함께 부드럽게 다가왔고, 옅은 산미를 품은 담백함과 속살 특유의 감칠맛이 있는 한 점이었습니다. 참고로 초밥에 사용된 회는 전체적으로 꽤 두꺼운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밥량을 늘려서 먹는 게 밸런스적인 측면에선 더 낫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참다랑어 중뱃살이 나왔는데, 이건 와사비를 많이 얹어 먹으라고 하셔서 그렇게 먹어봤습니다. 우선 중뱃살은 몇 번 씹지 않아도 쓱 넘어갈 정도로 부드러웠으며, 참치 본연의 산미가 앞서 먹은 속살처럼 담백함에 묻어 느껴졌고요. 속살에서 느꼈던 맛의 추가로 지방의 고소함이 기분 좋게 다가왔는데, 여기에 함께 곁들인 와사비가 기름짐을 중화시키며 향을 가볍게 더해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다랑어 대뱃살은 기름이 너무 과한 느낌이라 저는 중뱃살 정도의 지방이 딱 적당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번엔 연어 초밥이 나왔는데, 이 연어라는 생선이 값싼 어종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예전에 어떠한 사건으로 연어값이 오르기도 했고, 여기에 추가로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값싼 생선이라고 보긴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인식이라는 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걸 알고 있지만, 스시 문정 사장님께선 이런 연어를 맛있게 먹는 조합을 전하고 싶어 살짝 석쇠로 익힌 뒤 진짜 트러플이 들어간 오일을 뿌려 제공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걸 딱 입에 넣게 되면 트러플 향이 나는데, 일반적인 트러플 오일보단 향이 더 순해 조금은 다른 느낌이었고요. 그 향 속에서 연어 특유의 맛이 드러나는데, 소금에 살짝 절인 후 숙성해서 연어 특유의 맛을 즐기던 중 소금의 간이 가볍게 느껴지며 감칠맛이 입맛을 싹 돌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가 전반적으로 두툼하고 큰 편이라서 밥이라는 화분에 회라는 꽃을 감상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 다음으로는 광어 초밥이 나왔는데, 여기엔 트러플 소금이 뿌려져 깔끔하게 광어 본연의 단맛을 즐길 수 있었고, 깨끗한 담백함 위에 살포시 피어오르는 트러플 향은 작은 위티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한치초밥에 우메보시를 얹은 건데요. 우메보시라 하면 신맛이 세다는 인식이 있는데, 너무 시지 않고 신맛 뒤에 가벼운 단맛도 있어 단맛이 한껏 오른 한치와 잘 어울린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등어 봉초밥이 준비되고 있었는데, 이 고등어 봉초밥에는 생각보다 밥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 포만감이 크지 않고 회 자체를 즐긴다는 느낌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고등어는 초맛이 정말 가볍게 있으며 고등어 본연의 내음도 거의 없고 그저 생 고등어회를 먹는 느낌이 들 정도로 깔끔해서 처음 드시는 분도 이건 어렵지 않게 드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 다음엔 아기간이 나왔는데, 아기간은 보통 재료 수급이 어려워서 기성품 아기간을 구매해 그걸 어떻게 조미하느냐에 따라 맛이 갈리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여긴 아기간으로 버터를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버터가 녹듯 부드러웠으며, 아기간 특유의 캐릭터도 최대한 감추고 내장 부위인 간 그 자체의 뉘앙스만 가볍게 남겨 바다의 푸아그라라는 말에 어울리는 맛과 식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맛은 고소함과 은근히 있는 단맛과 그걸 과하지 않게 잡아주는 간이 있었고요. 불로 토치질한 김은 바삭함과 김 구운 내를 더해줘서 이날 베스트라 느낀 한 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감자고로케 위에 치즈를 얹어주셨는데, 이 치즈는 훈제 치즈로 알고 있었으나 훈제향이 크게 튀지 않았고, 감자고로케는 속이 정말 부드럽고 튀김옷은 가볍고 경쾌한 바삭함을 지닌 정도라 기분 좋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새우초밥이 나왔는데, 아까 초밥을 주기 전 새우만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찌고 안쪽을 불로 살짝 익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삶은 새우가 지닌 단맛을 비롯해 새우의 기분 좋은 향이 더욱 풍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민물장어 초밥이 감태에 감싸 제공되었는데, 장어는 콜라겐의 탱탱함과 쫄깃함이 있었고 그저 무난한 민물장어 맛이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감태보단 아기간에서 먹었던 김과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건 후토마끼로, 이 후토마끼 안에는 연어, 절임 채소, 계란, 장어 등이 들어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밥의 비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앞서 먹은 초밥도 그렇고 고등어 봉초밥도 그렇고 밥보다 회와 같은 재료의 비중이 큰 게 이곳의 특징인 것 같네요. 아무튼 이 후토마끼의 맛은 특별히 안에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엄청난 맛을 전하는 건 아니었지만, 각 재료가 주는 여러 식감이 재밌었고 입에 한가득 넣고 씹으면 씹을수록 계속 맛과 식감이 바뀌는 게 이 후토마끼만의 매력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을 알리는 일본식 계란구이인 교쿠가 나왔는데, 이건 새우와 계란, 마, 생크림을 넣고 만들었다고 하셨거든요. 비주얼은 카스테라지만 실제로 먹으면 빵보다 더 조직이 탄력이 있으며 빵과는 사뭇 다른 맛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실 맛 자체에서 아주 특별함이 있진 않았지만 적당히 단맛이 있으며 식감을 즐기기 좋았어요. 이제 마무리로 식사인 어묵우동이 나왔는데, 이건 흔히 먹는 우동 맛으로 간간하며 깔끔한 육수에 우동면과 퀄리티 좋은 어묵이 있었고, 이것까지 먹고 나면 아이스크림이 나오며 코스는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를 함께 보셨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제가 먹고 느낀 점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회의 비중이 큰 초밥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단가적인 이유로 다양한 횟감을 다루기 어려운데 이런 점을 커버하고자 초밥에 조금씩 터치를 하는 것도 매력적인 포인트이지 않나 싶었죠. 초밥이라는 음식에서 사용하는 재료의 퀄리티는 맛을 크게 좌우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가격대의 오마카세가 맛에 있어 정말 뛰어나다 볼 수는 없었지만 이 가격대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료를 쓰고 그런 재료를 더 매력있게 바꿨다는 점에서 가격대의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게다가 영상에 담진 않았지만 손님과 위트있게 대화하며 이끌어가는 적객 또한 이곳의 강점 중 하나라고 보았고요. 오마카세 업장이 많이 생겨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지만 오마카세라는 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드시기에 맛이나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적고 분위기도 너무 편하며 역가도 가깝기 때문에 보시고 괜찮아 보인다면 예약 후 방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